안녕하세요. 40문제 시간 내에 찍기는 하셨어요? 그것도 어딘데? 그런 거 연습하는 것도 어딘데? 그냥 다 읽어서 점수가 20점 맞든 안 맞든 찍어내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음. 1번 타자는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냐 아니냐 그거 둘 중에 하나 물어보잖아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그냥 판단 시기는 법률에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서 판단 동그라미 쳐. 판단 그리고 때 이게 중요한 거야. 판단 시기. 그래서 항상 판단 시기 나오면 졸지 말고 성립시 해버리면 돼. 둘째, 여기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나오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건 일반론이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맨날 나오는 게 강행법규에 반하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강행법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에서 선의의 제3자,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2개 정도 연상해 줘야 그게 공부가 된 거예요. 그냥 이거 정답 보고 누구든지 이런 것들 보는 게 아니야. 세 번째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반사회적 행위였다가 이제는 지금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는 영구 불변이 아니고 시대마다 변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보험계약 여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행위지. 이거 뭐 한 계속 나오네 이거 기분 나쁘게. 하도 이거 막 부정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 하는 사람이 엄청 많나 봐 요즘에.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유효무효는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그러나요? 대리인 기준이지. 대리행위의 유효무효는. 그러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지? 본인이 알아야 몰라도 그래서 되지 않는다. 틀렸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여러분 헷갈린다고 체크해 왔어. 오늘은 체크해 왔으니까 잘 보라고. 2번 통정의의 표시 틀린 것은 통정의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볼 거 없어. 딱 합의. 또 하나는 양해. 다른 표현 2개. 합의 양해. 그러면 거짓말을 한 데에 대해서 양해가 있었으니까는 그건 통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통정 해놓고는 쫙 가서 합의 이런 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통정 합의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 나오면 적어도 1단계 전전세 부과 전전세 부과 취 여기 물어봤네. 취치철의 손절 취치철해 손절해서 통정의의 표시는 무효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었으니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있는 경우 하나 없는 경우 하나 외워놔. 물어보는 게 여기는 허위 표시는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하나 있었지. 이중매매 시험 범위에서 될 수 없는 게 이중매매 그리고 통정허위 표시는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탁 나오면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중매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어야 되니까 금전채권에 갖고 있는 사람이 무효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지?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했다. 그러면 이게 은닉행위죠? 은닉행위는 몇 단계? 그래서 은닉행위는 3단계에서 3단계. 증여는 유효, 허위 표시는 무효, 등기는 유효 3단계.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한다. 그래서 틀렸네.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그래서 증여, 매매 모두 무효다. 틀렸고 등기는 유효예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허위 표시를 기초로 독립해서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아니 독립해서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여기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돼. 후에 통정 허위 표시 후에 독립해서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여기 세 가지 기초, 새로운, 실질적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맞는 거네. 자, 통정의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단 파상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파상관제인은 한다. 파상관제인 해. 그래서 갑이 갑과 을이 여기 막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가장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어. 갑이 가장 대여금 채권 5억 갖고 있다고 봐. 5억. 근데 이 친구가 파산 선고를 당하면 이 5억이라는 금 배상권도 파산 채권자가 관리를 해. 근데 파산 채권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 주자를 하나 내세운다는 것이야. 그 사람이 대표가 파산 관제인이야. 파산 관제인. 그럼 이 파산 관제인은 요 사람들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선의 악의를 구별할 때는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그래서 파산 채권자가 10명이면 10명이야 여기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라고. 9대1. 악의가 많아, 선의가 많아. 그러면 9대1로 취급해야 돼. 모두 선의로 취급해야 돼.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제3자는 한 사람만 선이라도 다 선의로 보호된다. 요거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파상 관제인은 여기 동그라미 쳐. 어떻게 동그라미 치면 파상 관제인. 그리고 여기는 파상 관제인이야. 파산 채권자야.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홍승환 선생처럼 건너뛰고 읽으면 잘 안 된다고 저거. 누구처럼 읽냐면 여기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내가 읽어보라 그러면 막 건너뛰어. 야, 이거 민법으로 할 때는 건너뛰면 안 돼. 이런 게 절대. 다시 파산 관제인, 파산 채권자 이해 가셨어? 그래서 다르잖아. 이렇게 다른데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선의 악의를 구별한다. 원래 이게 안 나오던 게 하도 안 낼 게 없으니까 낸 거예요. 다른 자격시험에서 10년 전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게 지금 30회 문제거든. 30회 때 나온 것이야. 5번은 맞는 거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은닉행위는 몇 단계로? 그럼 여기는 은닉행위는 한 문제 따로 나오니까 한 문제 지난주에 나왔잖아서 한 문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의사표시에서 비통 착사강을 죽도록 공부했는데 거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잘 알고 가. 그래서 비통 착사강에서 한 대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문제 나오고 대리에서 다 나와. 대리에서. 대리를 많이 공부하셔. 복공기한 나오면 그때 그 이름이 시발 정발 해소 종소 나왔죠? 시발 정발 또 시발 정발 해소 종소 못이 없고 소구표 없고 이렇게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없다. 그러므로 여기는 해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해소잖아. 해소요 해발이요. 틀렸네. 1번은 그냥 이제는 나는 조건만 나오면 아주 기분이 틀려요.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오면 기형 기정추야 기형추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정추가 아니라 기형추, 형추 이렇게 외워야지.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여러분 이미 이렇게 나오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불능 조건 아니야. 그럼 불능 조건은 불에는 조건 없는, 정지는 무효. 그래서 불정, 무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 무 3번이 맞네. 3번이 맞아. 자, 이거 기해무, 불정무 그거 딱 외워놓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그 다음에 기한 나오면 반드시 그날은 도료한다, 도료하지 않는다. 장불사는 조건, 장확사는 기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오지 않아서. 그래서 기한은 틀림없이 오는 거지. 그러면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날이 온다 안 온다. 기한은 꼭 온다니까. 그러므로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야지. 그냥 기한은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 국어적으로 접근하면 틀리지.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언제 돌려주기로 하냐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돌려주기로 한대. 그러면 채무 이행하는 날은 틀림없이 오나요? 채무 이행 이런 사실이 생기면 채무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조건이야 기한이야?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기한이요. 채무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 보증금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한다. 보증금 반환한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는 날은 틀림없이 와요 안 와요? 오지. 그런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신규 임차인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보증금 반환 때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 되었어? 안 되었다 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따라서 되었다. 인장.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계약서 썼는데 신규 임차인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니까. 그러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 사건이니까. 그래서 틀린 거요. 그 다음에 여기 자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하면 한 닷새 후에 효력이 생겨. 즉시 효력이 생겨. 근데 거기다가 시기 붙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는 사실과 모순되잖아. 그래서 애호야 동철이네 가족은 족이 없다. 그 얘기야 지금.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이게.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래기는 뭘 깜짝 놀래. 형성권은 즉시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형성권과 모순됨으로 붙일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네. 불정부. 갑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였다. 틀린 것은 대사, 한파. 바로 틀렸네. 대사, 성파 해야 되는데. 대사, 한파. 여기는 대리권 소멸 나오면 대리인이 사망, 대사, 성. 이것도 저것도 대리권 소멸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면 한파하고 성파 요것만 기억해. 물어보는 게 여기니까 다시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그럼 대리권 소멸 사유에 대리인에게 성년 후견이 생기면 대리권 소멸하고 한정 후견이 생기면 소멸하지 않고 그냥 대사 성파 이렇게. 그럼 1번은 분명하지. 그럼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2번 보면 그 정신 이상 한정지산격이야. 2번 보면 내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2번 한번 더 봐야지. 그러면 아 내가 한정치산자고라 생각하면 돼. 사고 능력이 박약하잖아. 애호의 허락 있다. 볼 것도 없어. 그냥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허락 그러면 있다 그런 거예요. 승낙 그러면 있다. 동의 그러면 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 자기 계약 아니야. 원래 자기 계약은 안 되지. 근데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건 자기 계약을 물어보잖아. 자기 계약.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권행위 철회. 여기 봐. 언제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법률행위 하기 전에는 할 수 있지. 하기 전에는. 그래서 철회할 수 있고, 숙권행위는 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예요? 우리 시험에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나오잖아요. 요식행위 한 개도 없어. 미안하지만 우리 시험 범위 내에 들어가는 법률행위의 요식행위는 한 개도 없다고. 유증이나 유언 이런 게 신분행위가 요식행위인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요식행위는. 그래서 불요식행위로서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전부 물어보는 게 꼭 명시적이어야 돼. 묵시적으로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지.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권한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의사표시와 그 이행 수단은 가능하다. 정답이 1번. 이렇게만 나오면 쉽겠죠? 근데 그렇게 나와 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 배운 대로 나오는데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피부로 어렵게 느껴. 교수들이 만드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지문들과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약간 변형시킨다고 이렇게. 그러므로 피부로 야, 내가 한 80점 맞았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나오면 90점 맞아 있어. 45번.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나왔네.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였다. 그럼 이건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야.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도달의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야 이게. 1번. 자, 발송했다 나오면 발송 후 죽어도 산 것이다. 배웠잖아요. 다시 한번 발송 후 죽어도 산 것이다. 효력을 잃는다 틀렸네. 그냥 바로. 발송 후 죽어도 산 것이다. 여러분들 그 스피드 체크에 다 있어. 그 다음에 해제 의사표 실제로 알아요. 여기다 밑줄 그으셔. 실제로 알아야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은 당신은 도달의 의미를 아는가? 이거야 이게. 당신들은 도달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 말이야. 도달이란 알아야 돼. 알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틀렸잖아 이런 거. 더 알아야 이 말은. 알아야 이 말은 요지라고 하거든.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를 취하는 건 없다고 그랬죠? 그냥 도달주의를 취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인식이 끝난 상태, 가능한 상태. 인식이 가능한 상태. 내용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이거보다 전철. 그냥 전철이야. 후철은 없어. 그냥 딱 보고 동그라미 쳐야 돼. 후철이요, 전철이야. 다시 후추 먹고 전철 탔다. 그러니까 철회는 전에 해야지. 도달 전에 해야지. 도달 후에는 없자 이런 거. 틀렸어. 그다음에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지 않았지. 그러면 도달되었다고 간주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송달되었다고 본다. 추정돼 버려.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다음에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이제 을에게 도달했으면 이제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 후에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어도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도달할 당시에 제정신이었잖아요. 제정신이야. 도달할 때는 제정신이었어. 아니 도달할 때 제정신이었는데 술 먹었다고 효력을 잃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므로 정답이 몇 번? 요거 입증 책임 묻는 거예요. 여기다 밑줄 거. 이거 뭘 물어보냐면 도달의 입증 책임을 묻는다.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된다. 도달되었다고. 복대리 나오면 복대리는 한번 외워봐. 대자선 시작. 본대임대 수임인 외워요. 대자선 에다 써. 처음 오신 분들은 대자선 본대 임대 수임인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여기 나오면 다른 곳에서 찾아서 모르겠으면 그거 찍어. 그러면 답이니까. 본대 나왔네. 본대. 자,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사람은 책임져야 돼. 책임 없는 거예요. 없다 틀렸어 그냥. 여기다가 야 승낙을 얻었으니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망치로 2개 때려버려야 돼. 여기 승낙을 얻었으니까 아마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돼. 복대리를 선임한 사람은 외워본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그 다음에 본인이 지명원자를 선임했을 때는 불불 책임. 다시 불불 책임. 그러면 결국은 책임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틀렸으니까. 이 지문이 참 잘 나와요 여러분들. 공부 덜 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2번이 틀렸네. 2번이. 책임 없다고 하는 분들이요, 복대리를 선임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돼. 책임의 범위가 다시 선임 감독의 과실, 불불,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의 무과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과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과실 책임짐으로 책임 안 지는 경우는 없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사망했다면, 자, 여기 대사. 그러면 대리인이 사망했으니 대리권 소멸했죠. 그러면 대리권이 가면 복도 간다. 대리권이 가면 왜? 대리인이 지휘감독 해야 되니까. 지휘감독 할 사람이 없어지면 같이 죽어야지. 고민스러워? 그 다음에 대리행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다 틀렸어 이거.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아? 맞네. 법정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얻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 승낙 얻었다면 법정 대리인이 본인 승낙 얻었다면 그놈도 이상한 놈이야 이거. 왜냐하면 7살 먹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인데 그 미성년자가 승낙 얻었대. 그래서 어떻게 승낙 얻었냐? 사탕 하나 사주었더니 승낙했대. 저런. 자, 이거 포인트는 다시 한번 대자선, 본대임대 수임인이다. 언제나 책임 있다. 언제나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없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 눈여겨서 저런 거 기술이라고 하거든. 복대리인을 선임한 사람은 책임 있다. 책임의 종류만 달라져. 대리권 있느냐 없느냐. 그럼 대리권 없는 그러면 2개 오면 답이요. 다시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 있다. 그 2개 오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위 임대차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권대리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그런 뜻이야. 무권대리 계약은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불확정적 무효 상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묵시, 추인 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알았대. 자, 여러분 다 최고 있어 없어? 선처리는 최악이다.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이거 틀렸잖아 이거. 공부할 게 뭐 있냐 저것도 틀리고. 다시 한번 선처리는 최악이다. 만약에 이게 눈이 안 보였다면 눈을 쏜 곳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이것도 눈에 안 보였다면 눈이냐? 그게 눈깔이지. 한윤수 보였나? 안 보였어? 보였어. 그러면 거기는 눈깔 아니래. 그냥 아름다운 눈이네.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야 참. 자, 에어보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 안 해놓으면 안 보여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 그림 찾기라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전부 내가 한 얘기를 다 유튜브에 써내고 다녀. 시크릿 특강 요것들 있지.
숨은 그림 찾기다. 소풍 가서 숨은 그림 찾기다. 나는 보물 찾기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숨은 그림 찾기 임무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잘 틀리게 내는 게 솔직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야 이 대목 참 창피하지. 잘 틀리게 내는 부분이 선의 악의 최고 여부 이게 물어본다고. 그리고 누구에게 최고는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이걸 물어봐. 자, 무권 대리인이 이렇게 했을 때 최고는 상대방이 최고 하겠지. 선처리 최악.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나요?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불을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아까는 안 보이면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입이 이렇게 나오면 입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해. 최고는 이렇게만 해야지. 그 함정이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 최고는 누구에게? 본인에게만. 이렇게 하면 그 못 배운 집안이야 이거. 함정이니까 못 배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죽도록 공부했으니까 연습해서 이건 이렇게 틀리게 되더라. 이렇게 함정에서 나오더라.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게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연습만 몇 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70점 거뜬히 넘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했고 추인. 잘 외워요. 추인은 오롯이 해야지 변경을 가하거나 일부 추인하거나 그러면 추인의 효력이 없어. 추인은 어떻게 해야 돼? 오롯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단축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취소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동의가 없는 한 단축했지?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보냐면 변경을 가한 추인이야 이게. 변경을 가한 추인. 그래서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이 아니다. 오롯이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다. 맞네. 본인이 추인하면 소 있나? 묵건토 취취해. 이게 묵건토 취취해 물어보잖아. 소금 나오면 묵건토 취취해 이렇게. 아주장 소급표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이제 간이 후달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것만 하나 외워놨더니 틀린 바가 없고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표 있는가 없는가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지금부터잖아 이런 게 형성권 행사하면 그렇게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소다 비소다. 소. 다시 선처리는 최악이다. 여기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이다. 어려운 거 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아주 평범하게 냈다고. 내가 보니까 선진이는 한 90점 맞은 것 같네. 표정이 있어.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나요에 후추. 추인은 전에 해야 돼 후에 해야 돼. 후추 그리고 알고 해야지 이 추인이. 근데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의 행동을 보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 거기다 단서를 달아버렸어요. 단서.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 말은 후다 그 말이야 이게. 제한 능력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의의 보류 없이 단서를 달아놔버렸다가 아무런 말 없이 그런 얘기야. 그냥 오로지 취소권자의 주고받은 거 행동만 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법정 추인 나오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행동 아니야 이거. 그럼 추인한 것으로 보는 행동은 취소권자의 행동이고 제한 능력자가 여기 우리는 매매를 배운다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매매 계약을 하면 하나는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하나는 대금 채권이 있어요. 이거 생각을 해봐. 그러면 돈을 받아갔다면 추인이지. 채무 이행했다면 추인이지. 그거라고 이거. 그런데 그걸 법전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다시 이청경 담양강 이행 청구 경계 이청경 담양강. 기본적으로 이건 외워줘야 돼. 다시 이청경 담양강.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이청경 담양강은 따지고 보니까 주고 받은 것이더라 이거야. 주고 받은 거. 결론은 주고 받은 거. 그러면 법정 추인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상대방 행위 고르면 돼. 일단
상대방 행위는 법추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취소권자가 나왔네. 이행했다 그러면 이거 봐. 취소권자가 주었잖아 이거 채무 이행.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담보를 제공했다. 이거 뭐야? 취소권자가 담보 제공한 건 준 거요, 받은 거요? 준 거잖아 이거 채무 이행. 채무 이행을 믿게 한 거니까.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다. 이건 상대방 이거 그냥 답이잖아 지금. 취소권자 행동이 아니니까. 여기서 함정 여기서 제일 변형시켜서 나오는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이게 뭐냐면 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가 뭐냐 지금 매매에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만들어내봐. 취소권자가 매매했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매매지. 거기서 취득한 권리가 뭐냐고. 대금 채권이잖아. 대금 채권. 무슨 또 취소권이요. 대금 채권을 양도했다 그 말이야. 돈을 받아가거라. 그러면 대금 채권을 이렇게 병아 네가 받아가거라 했잖아요. 그럼 받은 셈 아니냐 이거. 받은 것이나 받아가라 한 것이나 받은 셈이야 이게. 그러면 이것도 법정 추인인데 여기서 하나만 써. 여기다가 하나 틀리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여기다 밑줄 그시고 비교.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이거 하나만 비교해.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 취소권자가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의 양도 이렇게 되거든.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는 그냥 여기 봐. 뉘앙스 뜻만 봐.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는 취소한 거야 안 한 거야? 준혁아 네 눈에 취소함으로써 생길 권리라는 건 취소했어 안 했어? 법정 추인은 취소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법정 추인은 추인한다는 거잖아. 취소 안 한다는 거지. 여기는 취소했잖아요. 야,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요거 하나 외워놓으시라고. 다시 이청경 경계 나왔지? 경계는 준 거요 받은 거요. 경계는 자꾸 내가 다른 사람 강의 들어보면서 지적질하니까 짜증나더라고. 지적질하니까 물어보니까 짜증나. 그래서 그냥 안 더우니까 휴가 잘 갔다 오라고 안 물어볼게. 그냥 내가 혼자 물어보려. 경계는 이거냐 생각해봐. 이거 둘 중에 하나니까. 너냐 가르쳐 나오. 답 좀 가르쳐 나오. 딱 준 거예요 준 거. 그래서 여기다 써 경계는 일단 이행이다 이렇게 써놓고 경계가 무슨 뜻이냐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여기 봐라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했으니까 이행한 거야 지금. 신채무를 성립케 하는 낙성계약. 그러면 이 경계라고 하는 성립케 하는 낙성계약이고 이건 비전형계약인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법정 추인 사유 하나 나오고 일방의 채무에 대하여 경계가 이루어지면 동시행 항변권 소멸한다. 여기서 한 문제 나와. 경계가 이루어지면 동시행 항변권 존재한다고 소멸한다고. 소멸 여기 하나만 기억해. 동시행 항변권도 소멸한다. 구채무를 소멸시켰으니까 동시행 항변권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는 추인한 것이야 추인. 근데 명시적으로 추인한 것이야 행동으로 추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야.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아니야. 추인과 달라. 그냥 행동이 있으면. 그럼 행동만 보는 거예요. 생각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행동만 봐. 상대방의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한능력자 하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사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채무 이행을 할 때 채무 이행을 해. 그럼 이행할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이행해야 돼. 몰라도 괜찮아. 취소권자가 원래 추인은 이거 후알추. 원래 추인은 후에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정 추인 사유는 후에 후에 해야 돼. 어쨌든 알고 해야 돼. 몰라도 괜찮아.
아는지 모르는지 의리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 의리 판단하는 거니까 그냥 행동만 보는 것이고 인식은 보지 않는다. 그거 잘 알아보셔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하나 나오면 아, 이것을 내가 답을 맞췄으니까 만족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변형시켰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어떻게 변형시킬까? 보통의 추이는 알고 해야 된다. 근데 법정 추이는 알아야 돼. 몰라도 괜찮아. 그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렇게 가르쳐. 이거 봐, 상청량은 아니다. 상청량만 아니겠냐고. 상대방 행위 자체가 아니지. 상대방 행위 자체는 법정 추인이 아니니까 상청량 할 것도 없어. 그 더 복잡해. 법정 추인 사유인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누구 행동 고르면 되겠어? 상대방 행위 고르면 돼. 만약에 저런 것 나왔는데 틀렸다고 하면 중개사 시험 보러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 얘기하잖아. 중개사 시험을 보려거든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수준도 안 되면서 시험 보러 간다고 온다면 말이야.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시험 있잖아요. 사법시험 1학년 때 보는 게 아니거든. 4학년 때도 내 숭실대 나왔는데 우리 지도교수가 한경문 교수였어. 그 사람 한 말씀을 잊지 못하는 게 누구나 다 사법시험만 봐야 이 세상이 옳은 길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법과대학 나왔다고 해서 다 사법시험 봐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이었어. 분수. 그래서 그 당시에 분수를 안 사람은 법원 검찰직 있잖아요. 뭐 7급도 보고 또 그 법원 서기. 우리가 얘기하는 법원 서기 아나? 법원 서기 그러면 좀 같잖아 보이잖아. 판사보다. 9급이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IMF가 오기 전에는 공무원이 별로 가치가 막 무시당했어. 그냥 그 금치산자 알면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급 공무원 간다고 하는 것은 시험 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였다고. 모욕적인 언사.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분수를 알아라 그 말이었어. 320점 맞는 서울대생들하고 250점 맞는 사람들로 되겠냐고 대가리가. 내 판단이.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우리는 분노를 느꼈지. 쉽게 우리 사람 무시하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격이 있다는 걸 인제서 느꼈다니까. 격이 있어. 중개사도 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격이 있어, 없어?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은 객관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나타나. 근데 중개사는 객관적으로 결정을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합격하려고도 수준이 있어야지. 그냥 그 수준에 맞게 만약에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불만하지 말고 내가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것이 자격이야. 그런데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맨 불만만 해. 세상 탓만. 물론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렇게 불만하지 말고 50점 안 되면 그 자격이 수준에 미달한 사람이니까 부지런히 50점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9월, 10월 달에 공용 모의고사 맞을 때 50점 맞잖아요. 그럼 합격하더라니까. 교수들이 내는 동영 모의고사에서 심지어 9월 달에 처음에 동영 모의고사 15점 맞은 사람도 다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 방법을 빨리 바꾼 거지. 눈여겨서 막.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는 변명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헷갈리는 거 뭐 헷갈리면 헷갈리지 않도록 더 보면 되지. 맨날 나오면 헷갈려서 틀렸네 뭐가. 그러니까 다 헷갈려서 그래. 그럼 지금은 그럼 나는 이렇게 몰라서 틀렸네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 없더라고. 그 말은 나는 몰라서 틀렸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알기는 다 알거든. 어서 그러니까 결론은 들어봤다고 해서 안 거 아니야. 책에서 어디서 봤다고 해서 안 거 아니라고. 따라서 나 정확하게 분별력이 없어 모르는 것 같은 거니까 그냥 정확하게 하나를 알더라도 다른 하나를 알더라도 쓸만하게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게. 이런 법정 추인 사유가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이 책 요약집을 보고 어디서 틀리게 낼 것인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49번 임의대리. 모두 골라라. 틀린 거.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옛날에는 수인인 경우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수인이다 그러면 애웠거든. 수각. 수각. 그러니까 여러 명이 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참 미치겠어. 사람들 수인이면 각자가요 공동이야. 원칙은 각자가잖아. 근데 여기다 숫자 빼놓고 여러 명 오니까 이제 또 정신이 또 팩 도는 거예요. 여러 명이면 여공인가 여공. 수각이지. 각자가 그 말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대리권 주었을 때 대리인 각자가 의사를 결정해서 각자가 계약을 해도 된다 그 말이야. 근데 공동 대리는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A와 어머니 부모가 법정 대리인일 때 공동 대리거든. 그럼 공동 대리는 계약서 둘이 같이 쓰러 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려고 중개사 사무실에 혼자 가면 돼? 공동 대리는 여러 명인 경우는 각자가 가도 해도 된다며. 그럼 공동 대리는 각자가 해야 돼?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돼? 부동산에 같이 나가야지? 비기가 아니요. 공동 대리는 지금. 그래서 써 공동 대리. 무슨 뜻이냐면 중개사 사무실에 같이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가 공동 대리지. 여러 사람이 줄지어서 야, 한 사람 안 나왔으니까 기다려 그런 게 아니라고. 이어시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 아니요 보이게요. 여기가 함정이잖아.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이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것들이 참 눈여겨서 함정이니까 조심을 하고 그런 점에서 참 좋아. 보존 만약에 많이 없었다면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만 때문에 틀렸잖아. 보존 행위만에 이게도 할 수 있어. 이용행위, 계량행위도 할 수 있잖아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그럼 표현 대리임에도 유권 대리라고 소송에서 제기하면 표현 대리임에도 유권 대리 카드 꺼내면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어떻게 하라고 써 판사가? 가라 이렇게. 가라. 각 여기는 꺼져 이 새끼. 못 배운 놈들은. 판사께서는 판사님은 가 이놈아 오고 싶어도 마음속으로는 저이씨. 그렇게 어떻게 무식해서 바쁜데 저런 거 갖고 소송 제기했냐고. 바쁜데. 지금 니꺼 소송 소장 쳐다보고 바쁜데 이 새끼야. 너한테 판결. 멍청한 놈 저거.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셨지? 그럼 이런 것들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셔. 무권 따른다. 표현대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 말이야. 나 해병 나왔어 안 나왔어? 해병대에서 훈련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특례보충력이었어. 저는 특례보충력. 방위산업체에서 5년 근무했다고 이게 공장 다니면서. 그런데 4주 동안 해병대 가서 교육을 받아왔지 이렇게. 그것도 같은 것이야. 그것도 해병대 교관하고 사진 찍은 게 있어 이렇게. 해병대 교관하고 사진 찍었다니까.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아시겠어요?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여러 명인 경우는 각자. 그 다음에 보이게만 틀렸고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그러니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유권대리 주장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다 틀린 거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나오면 이제 그거 틀리면 안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는데 여기다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면 헷갈리지 않게끔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다 달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확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자 여봐 허가 배제 목적 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확정적 무효거든. 근데 그런 목적 없이 이런 말을 쓰든가 그냥 아예 이의 제출을 하지 말으라고 단서 달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의 제출을 하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유동 무효라 그런 뜻이지. 불확정적 무효. 답 달았네. 유동 무효 상태에 있다. 그럼 어디?
유동무효 상태에 있으면 눈으로 어떻게 하면 확정유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무효가 되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준혁이도 한번 대답해 본다. 어디 잘 배웠는지. 확정유효가 되는 방법. 책 보면 알지. 확정유효가 되는 거 3개 있었잖아. 아, 준혁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모르면 요거 한번 대봐. 확정무효. 하나만 대봐. 불불불 이놈아. 그래서 이거 딱 나오잖아요. 여기 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유효가 되는가 3개 알고 있어야 돼. 허가, 해제, 미지정 이렇게. 허가, 해제,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재지정 없었다는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미지정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게 불 3개. 불 이렇게.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자동 무효 약정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적어도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확정적 무효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동적 무효라면 오로지 유동 무효의 상태는 채권 채무가 안 생기고 하나의 효력만 있었다고 그랬나? 어떤 효력? 그러니까 봐. 옳지. 그러니까 재석이는 유재석이 쟤는 유재석이야 제가 제 이름이. 유재석이는 소포 없다. 그 친구는 그냥 여기서만 내 강의만 들어. 다른 데 동영상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만 들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지. 근데 유튜브 본 사람들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다시 해. 무슨 의미만 있어? 그냥 적어도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니까 저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 협력 의무만 있다. 시작. 그럼 여기와 관련된 것만 나와 시험이. 그러면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신청할 수. 이것을 근거로 하면 다 있다고 해야 돼.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재기할 수 있다. 협력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해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다. 요걸 근거로 나오잖아요. 그럼 다 있다는 거야 이게. 듣는다.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맞아? 요거 근거로 하면 다 있다고 해버려. 여기 봐.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가처분 구할 수 있다. 맞아? 요것만 있다니까. 나머지 없다고 그래. 등기 청구는 없잖아. 무효니까. 다만 여기서는 계약금을 교부했을 때 요 계약금만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자는 거야.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있어. 요거 하나 딱. 자, 읽어보자. 의리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것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왜냐하면 채무 이행 의무가 없잖아요. 무효니까. 없다 맞고. 갑은 의뢰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 거절할 수. 그냥 거절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봐. 매매대금 이행 제공 의무 없는 거요? 이게 의무 없어. 무효니까.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지정이 없었대. 허에 미. 그럼 확정 유효. 맞네. 확정 유효.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렇게 써놓으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건건히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써놓으면 돼. 건건히.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이렇게 벽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허가 2개 받아야 돼. 근데 이렇게 허가를 받았지? 그러면 건건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효가 돼버려. 다시 한다. 건건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런 내용이니까 이제 잘 보자. 지금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대 이렇게. 그래서 병에게 전매했다고 나오잖아요. 전매. 병이 자신과 갑을 당사자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등기했어도 그 등기는 무효. 왜냐하면 건건히 안 받았으니까. 이거 주의하시면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 한 번만 받아야 돼. 건건히 받아야 돼. 그걸 위반하고 등기했잖아요. 그럼 다 무효야. 그래서 5번 하나 주의하시면 돼. 건건히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물청. 우리가 청구권만 나오면 물권과 채권에서 청구권만 나오면 청구권, 형성권 나오면 다 종된 권리예요. 청구권, 형성권, 청구권 무슨 권리? 종된 권리. 그러면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럼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죠. 그러니까 소멸시 안 걸리지. 주가 살면 종도 살아. 그러므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물청의 행사 요건으로 귀책사유. 여기서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게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이요. 그래서 물청의 행사는 귀책사유 요하지 않는다. 맞고,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서 요구되는 방해는 손해와 구별된다. 이게 뭘 물어봤냐면 방해 제거에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제거의 대상을 물은 거예요. 제거의 대상은 침해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쓰레기 매립지를 생각해둬야 돼. 연상에 쓰레기 매립지. 그래서 쓰레기를 매립해 놓고 도망갔다. 임차인이 이 토지에다가 밑에다가 쓰레기 잔뜩 매립해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코 데려다 놓고 네가 쓰레기 제거해 꼭 해야 돼. 자기가 제거해도 괜찮아. 자기가 제거해 놓고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야. 방해는 손해와 다르다 그 말이야. 이런 게. 여기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결과여 원인이야. 여기 지금 갑의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지금 을이 이때는 지금 침해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제거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도망간 임차인에게 쓰레기 제거 청구할 필요 없고 을 잡아다가 손해배상만 청구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방해 제거에서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다고 결과다고. 원인. 우리 지난주에 문제 풀었잖아요. 자, 외워요. 원인. 그리고 침해와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르다 그 말이야. 물청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른 개념이다. 요거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임차인은 우리는 물청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 제거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 시험이 하나 메모해버려. 무단 전차인은 안 돼. 무단 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차인은 여기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고 있어. 무단 전차인은 임대인의 물청을 대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본권에 기한 물청 없지? 그러니까 유치권자 나오면 우물물 없다. 세 개가. 우물물 없다. 유치권에 기한 우선변제권, 물상대위권,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없어. 근데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물청은 있다 그 말이야. 유치권자는 전물청은 있다. 맞지? 본물청은 없. 그러니까 본권과 점유권을 구별하라는 것이야. 본권과. 본물청은 없다. 전물청은 있다 그 말이야. 유치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물청은 없다. 전물청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고 본권과 구별을 하 그 말이지. 구별하시겠나? 여기는 뭘 구별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본권에 기한 물청과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같아 달라. 이원화돼 있으니까는 이것은 없지만 이것은 있다. 이걸 물어보고 있어. 쉬었다 하죠.